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지금 벌써 6시 7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예. 다른 분 또 말씀 있으시면 아니면 넘어가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넘어가죠. 아, 넘어가요? 예. 최종 정태근 의원한테 이제 얘기를 넘어가라면 넘어가야지. 아니, 그러고 이제 저는 오늘 보면서 마치 다정한 형제처럼 남과 북의 정상 내외가 아주 반갑게 다시 만난 거지요. 그리고 공항 영접은 지금 보신 대로 정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외국 정상회담 사례에서도 찾아보긴 어려운 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예고한 대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이며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기도 역시 처음입니다. 네, MBN 뉴스 특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사실상 2박 3일간 남북정상은 뭐 거의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반 일정을 보시면서 어떤 예상을 여러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지금 북한 조선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회담을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두고 계신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평도 주민들이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취재 기자를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 이 일정 보시면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청사는 지난번에 폼페이오 왔을 때도 이미 한번 공개를 한번 했었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정상이 갔을 때 지금 처음 공개를 한 건데 저는 지금 정상회담 모두 발언도 공개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징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폼 잡고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화면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내용에 얼만큼 진전을 가져올 것인가인데 지금 3시 45분인데 지금 시각이 지금 6시 9분인데도 아직 정상회담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2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쉽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쉬운 한 말 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것이 과연 핵목록을 신고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같이 들어가냐 최소한 네. 이 문제에 대한 집요한 설득을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같이 하면서 정말 신뢰를 더 쌓고 하는 것. 근데 벌써 3번 만나면서 저런 정도 분위기면 신뢰를 많이 쌓은 거거든요. 아니, 3-4번이면 지금은 이제 결론 내야죠. 지금은 사실은 정상끼리 만나서 앞으로의 과정, 비핵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좀 분명하게 진전을 시켜내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저녁 식사 안 하시고 단연학단 안 봐도 돼요. 그거 보지 마시고 저녁 식사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정 의원 말씀대로 뭐 비핵화 관련돼서 북미 회담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건이 지금 성숙이 됐다. 예. 그러면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신경제 구상 얘기도 해야 되고. 그건 내일 해도 되고요. 아니 오늘 하다 보면 얘기 편하게 교수님 말씀. 예, 저는 이번 일정에 보면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필요했다는 부분이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 거기서 만찬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도 보면 지난번 베트남 방문했을 때 그리고 중국 방문했을 때도 현지 식당을 가서 이 아침을 드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박물관 가고 그 나라의 경제를 보려고 하면 시장을 가라. 문재인 대통령 아마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아마 그 현지의 식당을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북한에 가서도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열리는 그러니까 만찬의 장소가 어디냐.
그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인데 예. 북한이 과연 그 자신들의 속살을 과연 열어 제칠 수 있을지 그게 상당한 뭐 만약에 그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던 그 정도 수준의 식당에 가서 이 주민들과 좀 격의 없이 어울리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이 지금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체제를 대외에 열어 제치는 데의 자신감을 아마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정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이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때 보여줬던 이 도보다리에서의 그 이 산책과 같은 그러한 이벤트가 과연 북한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출될 것인가. 저는 혼자 대동강에 배 띄울 것 같은데. 대동강에 배 띄울 것 같습니까? 저는 강이 흐른다, 역사도 저는 뭐, 흐른다. 우리 다 같이 흘러보자. 북한 아까 배가 그 뭡니까 백두산 이야기 했다고 하죠. 오지혜 기자가 백두산 이야기 요양산 가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멀지 했는데 않아요, 좀? 저는 백두산에 요양산? 백두산 트레킹. 백두산 트레킹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비행기 타면 뭐 삼지연 폭포 그 삼지연 폭포 근처에 이 공항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런 북한판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걸 통해서 이 양 정상이 진짜 깊이 있는 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냥 만찬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현악당 공연을 못 보시고. 지금 벌써 만찬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정상회담 아직 끝났다는 소식도 안 들어오고 있고 해서 요건 추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연평도 지금 취재하고 있는 김도영 기자가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 서해 평화 수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지 이도 관심입니다. 8년 전에 폭격이 있었던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영 기자,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연평해전 당시 북한과 교전을 벌였던 참수리호입니다.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인 이곳 연평도는 북방 한계선과 인접한 만큼 북한의 도발이 잦던 곳입니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 불과 8년 전에는 북한의 직접 포격으로 주민들이 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특히 안보라는 이유로 어로수역과 야간 조업까지 제한돼 어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지난 판문점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내일 오전 남북 군사합의서 서명식도 예정돼 있어 이곳 연평도 주민들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서해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민들은 24시간 어업권을 보장받고 어로구역도 확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이후 NLL 해역에서 남북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하는 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김도영 기자 거기 있다가 내일 그 기쁜 소식을 연평도 주민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상회담이 열리는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임진각으로 가보겠는데요. 선발대가 북쪽으로 간 통로가 있는 곳이죠. 여기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정환 기자, 분위기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임진각은 남한에서 허가 없이 올 수 있는 곳 중 가장 북측에 가깝습니다. 이틀 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북쪽으로 향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이곳 임진각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약 150여 킬로미터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도 회담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쪽 땅을 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녘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부터 호기심 가득한 젊은 세대까지 골고루 전망대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남북 관계에 대한 해외 관심도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각종 취재진들도 저마다 자리를 잡고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을 건너면 바로 북측 땅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언젠가 저희 취재진이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네, 곳곳에서 지금 MBN 취재 기자들이 지금 활동 중이고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뉴스 특보를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사실상 2박 3일간 남북 정상이 이제 동반 일정을 이번에 소화하니까 이에 대한 예상과 또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을 여쭤봤습니다. 잠깐 오지혜 기자가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정리한 다음에
패널들 말씀 이어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회담은 끝났을 텐데 지금 네. 평양 대극장 이동이 한다는 소식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환영 만찬이 있는 목랑관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목랑관은 국빈용 연회장으로 5,000제곱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측에 이제 예술단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행원이 다 참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원래는 뭐 광명성 4호 발사 때나 이제 ICBM 기념 축하 때 이제 연회장으로 국내용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나 간부 주최 이제 그런 행사만 치렀었는데 네. 거의 국빈급 인사에게 자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제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 등 이제 영상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뭐 어떻게 이 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단 합의 몇 가지는 합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어느 정도 7, 80% 수준까지 말을 맞춰놓고 내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일단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일 텐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정작 중요한 성과를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아니 뭐 이번 수행원들 구성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연평도 현장을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도 전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남북한 사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이제 그 GP 시범적으로 공동 철수하는 문제, 판문점 경비구역의 이제 비무장 문제, 공동 유해 발굴, 그리고 이제 쟁점으로 남아있는 서해에서의 평화 지역, 여기 특히 이제 공동 어로 구역을 기준선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한 사이의 무력 충돌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둘씩 이런 것들 갖다 지금 해결해 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나오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합의이다.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인 평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비핵화에 경계된 나머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비핵화 문제에 관련해서 남북한 정상이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제안도 할 수 있고 남북한 정상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잠정적으로 합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창의적 대안을 그렇죠. 내놓는 게 필요하다 하니까.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만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뭐 그것이 합의문 형태든 언론 발표문 형태든 비핵화에 관련된 부분은 논의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공개되는 내용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평가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요. 제가 조금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보태면은요. 저도 내일 정상회담이 2시간에 걸쳐서 3시 45분에 시작해서 5시 45분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모두 발언이라든지 영상은 조금 뒤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남북 간의 합의에서 발표 안 할 수도 있고 굳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해서 미국 측에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지금 유엔 회담에서 가서 만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다시 폼페이오로 오든지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우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만나자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1차 정상회담, 1차 이제 정상회담인데 그 내용의 그 비핵화에 초점이 가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측의 참석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참석은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측에서는 김여정 그리고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통전부장으로서 비핵화와 관련된 뭐 직접적으로 앞서서 지도하고 이런 미국도 갔다 왔고 통제 그렇죠. 이끌어가는 그런 그 실무 총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비핵화가. 그다음에 우리 쪽에는 보면은 정용 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서훈 국정원장 이 그 두 분 몇몇만 봐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초점이 갔을 것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비핵화가 그만큼 그다음에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끌었다는 자체도
바로 비핵화라는 그 자체가 가장 그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제거하자. 여타의 어떤 사실들, 예를 들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건 벌써 실무 회담에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됐다고 이래 볼 수가 있고 단지 긴장 완화와 관계돼 가지고 하나가 지금 이번에 그 군사 회담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것도 아직까지 미완화의 상태로 그 있다는 게 바로 NLL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평도 주민들한테 연평도 주민들이 좀 그 나름대로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이거 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NLL과 관련된 이쪽에서 아주 분명한 어떤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이제 실무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양 박사가 너무 오래 가만히 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 더 발언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석 박사는 뭐. 저한테 하실 지금 질문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 돌아가는 상황에서 양 박사 말씀 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오늘 좀 이 공항을 청와대에서 나와서 공항까지 가는 대통령의 그 행보를 보면서 좀 가슴이 좀 먹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발걸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장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북미 간의 교착 상태 그리고 비핵화 논의의 진전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주 역사적 의무를 띠고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변화의 이 흐름을 잡아 나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는 정말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각각의 표정에서 상당 부분 많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 거다. 그 메시지가 뜬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음 준비한 내용이 평양 떠나기 전까지 고심이 많았던 문 대통령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 만남 자체가 성과다. 그리고 성과 보따리 기대 이게 좀 부담된다. 이런 얘기라고 떠나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요거 읽어드리고 요 질문에 대한 답도 이제 같이 좀 문 대통령의 고민이 어디에 있을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방북 전날 미국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고 대북 제재가 강조되면서 이게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 또 임종석 실장 얘기한 대로 비핵화 모든 부분이 블랭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숙제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결기를 보여라. 반드시 비핵화해라 이러면서 정상회담 결국 이제 같이 안 가셨고 북한에서는 의지는 분명한데 일부 의문 제기에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그래서 북미 중재 역할을 또 어떻게 할지 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도 크다.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과연 1차 정상회담에서 뭘 얘기를 결론을 맺었을지 2시간이 진행되고 이제 끝났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그림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예. 노동당 본부청사 1차 정상회담이 3시 45분에 시작해서 5시 45분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1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합의에 도달했을지 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 외에 오늘 조금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이?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상품 수입 2천억 달러에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 중에 있고 이 문제가 일단락돼야 북한하고 다시 이제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관심,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잘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트럼프의 어떤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데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어제 오늘 좀 전개되는 상황 관련해서 미국의 태도가 좀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동맹국인 대통령이 그 평양을 방문한다고 한다면 덕담 한마디 정도는 좀 나올 법도 한데 국무부의 반응도 좀 남북관계 발전을 좀 견제하는 듯한 얘기가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얘기도 마찬가지고 제재. 그런 어떤 국면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순위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 일종의 무슨 행정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국면들이 오히려 더 큰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정 대표님 말씀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만은 또 그런 또 조금 밝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지금 프레싱을 가하는 이러한 그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지금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지금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실을 못 갖고 왔을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판을 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몰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한국이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양상으로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결과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핵 문제가 최고의 이슈인 건 분명한데 또 미국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무역 전쟁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실제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이슈는 소위 이제 이 건강보험 문제고 그 다음이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든 트럼프는 계속 자기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거를 양수 겸장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또 가장 지금 트럼프를 어렵게 하는 거는 밥 우드워드가 이제 공포라는 책을 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 만났더니만 실제로 지지율이 한 4% 이상 떨어졌다는 거예요. 최대 한 5% 이하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중간선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중간선거를 진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들에 매달렸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는가 마는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예정된 말씀 볼까요? 네, 현장 소리가 들어와서요. 잠깐 들어보시고 정 교수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 들어가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네. 원래 한민족은 본디 하나였고요. 교수님, 정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제대로의 모습으로 좀 하나가 돼보자 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보면서 가슴 설렌 하루였다라고 한 표현은 대통령이 공항에 순환공항 도착해서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실향민이라면 폭력해 있는 실향민이 남한에 있는 우리 형님 온다. 순환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좀 순환공항에 와이드 패널들 모시고 한번 가든가 실향민도 다 가시고 그런 날이 오는 건 아닌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도 역사적인 날입니다만 그럼요. 대통령이 순환공항을 가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가 되는, 일상화가 예, 되는 맞습니다. 그런 날이 좀 기대되는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90분 이제 원래 1차 회담이었잖아요, 예정된. 이제 근데 늘어났어요. 30분 늘려서 늘렸어요, 지금. 2시간 가까이 됐잖아요.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이렇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앞서 여러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위치라든지 예.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북 제재를 앞둔 어떤 압박 분위기라든지 예.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가장 이걸 피부로 느끼고 절실하게 느낄 사람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어떤 적극적 역할도 있지만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더 급할 수 더 있죠. 급할 수 네, 있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 그런 의미에서 두 분 간의 어떤 그 회담이 저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좋다. 그러나 역시 또 비핵화라가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접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서로 어떻게 보면 얼굴을 붉힌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본다는 의미에서 어떤 2시간에 걸친 만찬을 오히려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희망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지점은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나 이제 본인의 진심을 갖고 있는지 또 사람 마음이 한결같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특사단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고 싶다. 비핵화 관련해서 좀 선택했다는 게 이제 좀 옳았다는 걸 좀 믿고 싶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 즈음에서 지금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국면인데 이것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오랫동안 미국 주류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누려왔던 이해관계가 흔들리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정태근 전 의원께서 밥 우드워드의 공포를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노스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최대 화제가 된 책에서 노스코리아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트럼프는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주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진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어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는 상당히 좀 솔깃할 만한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워싱턴에서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오제 기자. 네, 지금 그림 들어오는 게 지금 경제인들이 지금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리웅남 내각 부총리를 면담하는 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장소가 노동당 그 본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행원에 왜 경제인들이 들어가냐 방북할 때부터 논란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이제 협상의 기술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4.27 때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그 USB 한반도 그 신경제 지도가 담긴 USB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총수들이 직접 간으로서 이제 내가 말로만 했던 게 아니다. 정말 그림을 그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간 거죠. 뭐. 옛날에 설계도가 같다면. 지금 그 인사하는 장면을 보니까는 그 리용남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인사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딱 간단하게 서가지고 허리도 전혀 굽히지 않고 세게 인사를 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사람이 세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구인이지 저걸 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그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이제 한편은 우리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 왜 이재용 동반하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했고 반대로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제재를 깨면 안 되는 선언을 유지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설마 하니 뭐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진전이 없는데 무슨 MOU 같은 거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가면 우리 이렇게 지금 할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더 시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나 최문순 지사는 갔는데 가장 많은 적경 지역과 국민들을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왜 안 데려가냔 말이야. 일은 미운 거 미운 거고 일은 일인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평창 대회 때 북한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는 중에 이제 올가을에 좀 평양을 방문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지금 이재명 지사가 평화부지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경 때 교류협력 기금을 200억이나 늘려가지고 390억 만들었는데요. 이재명 지사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중국에 그 경제 포럼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못 갔는데 계속해서 왜 이재명 지사 안 데리고 갔냐. 그건 별로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돌아가는 일이 도중에 별로 이 지사 갔다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 아니 그래서 이제 팩트는 좀 정확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수행원 중에 이제 52명인가요? 52명 특별 수행원 중에 사실은 17명이 경제인이에요. 이 얘기는 왜 나와요? 김 위원장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는데. 지금 모두 발언이 다 들어오고 모두 발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하기에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다. 세 차례 만났더니 정말 친분이 생긴 것 같다.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건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치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만남을 통해 또 주변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요.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기대 이상이었다. 그리고 판문점의 봄이 드디어 평양의 가을이 됐다. 우리 생각해보니 5달 만에 3번을 만났는데 참 많은 대담한 결정들이 있었고 그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 하면서 좀 오히려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또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초라하고 좀 수준이 낮다, 열악하다 이런 표현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할 때 백화원 영빈관에서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내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반어법 비슷할 수 있죠. 겸양지덕 비슷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명거리라든가 이것은 세계 지금 어느 국제도시에 내놔도 그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의 나름대로 북한으로서는 공을 들인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백환 여기 중앙당사 같은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다시피 세계 그렇게 안 빠져요. 이 자체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를 나름대로 좀 겸양지덕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따뜻하게 모시는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럼 이번에 노동당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래 하는 거는요 북한의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소위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 우위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특히 무엇을 할 때 이 당을 앞세우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화 그것을 이게 진두지휘하는 그 내용에는 바로 노동당 청사 이것이 가요가 실무 장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혹은 실무회담이라든가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될 때는 노동당 청사가 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수행단은 지금 3시 30분부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접견하는 내용이 또 그림이 들어와요, 이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해서 이제 지금 정치인들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인민 문화공장 그쪽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곧 영상이 들어올 텐데요. 또 그 같은 시각대에 리설주 여사와 우리 김정숙 여사. 일정은 근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 참관하는 모습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제가 모두 발언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북한도 총동원 태세네요 오늘 분야별로.
우리 쪽에서 뭐 경제인뿐만 아니라 지금 합의해 놓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장관들도 각 분야의 장관들도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북한의 명목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과 아마 별도로 아마 지금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일종의 고위 관료들, 강요급들 간의 신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5개월 동안에 3차례나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상당히 상징하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지금 만찬이 열릴 곳이 목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년 9월 10일 날 여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북한의 6차 핵 실험과 관련된 이 지금 이 축하 만찬이 열렸던 곳입니다. 당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드디어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그 때문에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상당히 커졌던 그리고 그 뒤에 또 광안 폭격까지 이어지면서 박지원의 모습도 보여요. 상당히 그러한 측면이 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목난간에서는 지금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한영 만찬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불과 5개월, 6개월 사이에 남북관계, 특히 나아가서는 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주변 환경이 엄청난 지금 변화의 물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결론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부분은 이번 3차 정상회담이 상당한 중요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전된 합의를 꼭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 200여 분 올라간 건가요, 이번에? 전체 이제 뭐 의전, 수행, 뭐 이렇게 공식 수행까지 다 하면 200명이 되고요. 실제 특별 수행원의 의미는 이제 한 52명이 갔죠. 그 중에서 저는 주목하는 게 특별 수행단 중에서도 역시 경제인, 기업인이 한 17명 정도 되니까 약 3분의 1 이상이에요. 진짜 어떤 정치인이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인일 수도 있다. 그럼요. 지금 당장 이를테면 대북 제재 국면에서 사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비핵화 문제가 고리가 풀리기 시작하면 뭐 바로 뭐 어찌 보면 지금 이번 앞으로 남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의 또 청사진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경제인들의 역할이 당장 무엇을 양해각서를 쓰거나 합의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속으로 이거 내가 핵 굳이 고집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